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그 여러 가지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코너를 준비한 상황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알리바바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네. 홍콩 증시 상장을 위해서 15조 900억이었나요?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그 정도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과연 홍콩 증시 이런 부분에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먼저 뭐 예. 최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약보합 상황,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어떤 그 힘든 지금 그런 일시적인 어떤 그 조정 양상들의 가장 큰 배경, 뭐니 해도 홍콩 시위라는, 홍콩 시위의 장기화라는 그런 부분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점. 그만큼 홍콩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껏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잘 긍정적으로 일단 스몰 딜이라도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혹여나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이 되어 가면서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분위기까지 해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중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알리바바의 홍콩 IPO 추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알리바바의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의 흐름, 그리고 알리바바의 전반적인 영업 실적의 상승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좀 우려감이 짙어져 가고 있는 홍콩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기대감,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상장 가격은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 115조 정도, 15조 원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정도를 이제 그 홍콩 증시에 조달을 할 것으로, 상장 가격은 이미 결정이 됐죠. 지난밤 176 홍콩 달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알리바바가 사실상 미국 증시에 이제 IPO를 했는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2008년 홍콩 증시에 이미 상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2012년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었고요. 다시금 7년 만에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지난 13일 상장 승인이 됐고요. 이제 다음 주죠. 26일부터 홍콩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ADR, 알리바바의 ADR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그래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한 10월 말 정도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소간 조금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상장 가격의 어떤 그 예상 상장가액을 놓고 사실상 시장 관망의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상장 가격이 확정되었으니까요, 다시금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의 흐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알리바바의 IPO를 왜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 좀 서두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까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정부는 일단 알리바바를 홍콩 증시에 상장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자기네 자원을 이용한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하려는 그런 어떤 그 목표 내지는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위 장기화, 그만큼 도시 기능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만일 이제 금융에 대한 기능마저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홍콩의 위상이 상당 부분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속내가 깔려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최근 이제 홍콩의 시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실상 조금 좀 힘든 양상을 좀 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홍콩 시위의 안정에 대해서 홍콩 관련 인민법
인권법, 미국 상하원은 이미 통과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홍콩 상황이 다시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으로 어떤 변질되어지는 그런 단초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라는 회사, 얼마 전 광군제가 있었습니다. 광군제. 중국 내에서 총 250조에 달하는 돈이 전자상거래로 매매가 되는데, 이를 시작한 알리바바 단일 플랫폼으로 하루 매출 45조 원의 쾌거를 이뤘다라는 점. 그만큼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연말 소비 시즌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이제 다음 주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최근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그저께 저녁엔 사실상 홈디포의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이 조금 좀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조정 양상을 이끌었다라면, 지난밤 발표된 타겟의 실적 발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주가 15%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 미국 내에 있는 백화점인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소비 시즌, 유통기업 바로 직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알리바바의 IPO 결국은 국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런 관련 업종의 동반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과 연결고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해외 택배 그리고 전자 결제와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 관심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금 조달 규모가 15조 원이 넘습니다. 9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바바의 위력 저희가 점검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기록을 깼습니다. OTT 시장 진입이 성공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가입 서비스 런칭 첫날 무료 가입자, 신규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사실상 상당한 흥행을 가져왔다. 성공을 벌써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전 세계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었고요.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에서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첫날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의미심장한 시장 내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 최근 들어 지난주부터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19일 그때부터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 부분 어찌 보면 지금 디즈니에 대한 그런 기대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제 3파전 양상으로 갔다라고 봐야 되죠. 넷플릭스,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 그다음에 디즈니. 근데 가격을 보시면 넷플릭스는 $13, 애플은 $5, 디즈니는 $7. 그만큼 가격에 있어서. 근데 시장에서 일단 내년에 이제 HBO Max가 또 런칭을 하게 되면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웨이브와 CJ ENM, JTBC 내년에 이제 합작 법인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 이제는 OTT 전성시대가 도입되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OTT 전성시대 진입은 5G 환경의 확산과 바로 맞물려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집에서 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걸어 다니면서 모바일로 보는 5G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OTT의 확장.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겠죠. 뭐냐면 디즈니의 성공 요인, 성공 배경 과연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 두 가지를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다. 넷플릭스가 $12.99 대비해서 디즈니는 $6.99, 절반 조금 넘는 가격으로 넷플릭스보다 더 흥행을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시장에서 뭐 마블 시리즈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좀 다들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방대한 컨텐츠.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우리가 OTT 플랫폼의 전성 시대 이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그 경쟁력을 찾아봐야 될까? 결국은 컨텐츠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 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5G 네트워크의 확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컨텐츠와 5G 네트워크. 컨텐츠 보유 기업들, 뭐 CJ ENM, 그다음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회사들 우리 시청자들 계속해서 관심 영역군에 넣어두시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OTT의 전성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라는 부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다양한 콘텐츠를 누릴 수가 있는 디즈니 플러스인데 1억 5천만 명 넷플릭스 가입자잖아요. 이를 넘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저희가 만나봤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